1964년 3월 13일 제노비스라는 28살 여성이 귀가 중 아파트 앞에서 교환에게 칼로 찔립니다. 비명소리가 나자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범행 장면을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조용히 창문이 닫히고 불이 꺼집니다. It was a shameful thing because later on her parents moved into the same building, but they weren't there at that time, thank God, because to me the people who did that were just, I don't even want to say what I thought of it at the time. I was so... (1997년 7월 1일)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가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따돌리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사고 순간 다이애나를 구조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파파라치를 감옥으로 보낸 프랑스 형법 제63조 제2항. 이 조항에는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이름하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착사법의 기원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어느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한 사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상류층이었던 레위인들은 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반면 그를 끝까지 구조해준 사람은 당시 유태인으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사마리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은 현재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곤경에 빠진 자를 예면은 이기주의와 무관심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비도덕적인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에 대해 법을 적용해서라도 처벌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도덕의식의 회복과 공동체적 연대감을 키우기 위해 먼저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착사법이 제정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채택되었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영국과 미국에서도 채택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아직 이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6.25 전쟁 후에 워낙 급빈자들이 많았던 국내 사정상 착사법을 제정했더라면 집 앞의 거지를 못 본 척했다는 이유로 전 국민이 범법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착사법의 취지를 담은 법률이 만들어졌죠. 바로 2008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응급처치를 하다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손해를 당했을 경우 민형사 책임이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펼치는 사례에서 등장했습니다. 산을 오르던 갑, 호흡장애로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만일 불상사가 일어나도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야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갑은 잘못된 결과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망설이게 된 거죠. 이와 같이 도덕은 내면적 양심을 강조하는 반면에 법은 외면적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내면적 양심은 옳은 방향을 추구했는데 외면적인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법과 도덕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결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응급구호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법으로 도덕적 행위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7월 드디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도입을 내용으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목적은 구조 의무가 도덕적으로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 사고가 지나쳐 이를 외면하다 보면 공동체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법으로라도 강제하여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간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법과 도덕은 엄연히 다르므로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법은 도덕의 최소함,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날로 늘어가는 범죄를 막고 사회 연대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법으로 도덕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들로 과연 착사법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착사법의 문제를 통해 법과 도덕의 특징, 법과 도덕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